Oumuamua, which is an object that we detected in space that you believe could possibly have been extraterrestrial. And this time, the usual follow-up measurements of position and speed showed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It's kind of like a little jet engine on the surface. It just gives it a little thrust over time. 2017년에 작지만 이상한 사건 하나가 전 세계 천문학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어. 하늘을 훑어보는 망원경 데이터 속 늘 보던 것 같은 흐름 사이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물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태양계 안을 말도 안 되는 속도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궤도로 가로지르며 지나가고 있었거든. 익숙한 소행성이나 해성처럼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건 태양계 밖,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서 온 물체였고 그러고는 정말 빠르게 사라져버렸어.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성간손님을 목격한 거지. 그 물체는 하와이어로 사자 혹은 먼저 오는 정찰자라는 뜻의 오우무아무아라는 이름을 받았어. 그때만 해도 이름이 좀 시적이고 무해하게 들렸지. 그런데 관측하면 할수록, 분석하면 할수록 과학자들은 오우무아무아가 그들이 알던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 그냥 길 잃은 바위덩어리가 아니었던 거야. 오우무아무아의 궤도는 분명히 보여줬어. 이 물체는 태양계 천체들처럼 태양의 중력에 묶여있는 게 아니었거든. 이상한 방향에서 들어와 행성들의 궤도면을 가로질러 지나가더니 떠날 때는 오히려 더 빨라졌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성간 물체의 신호였지. 다른 별, 다른 항성계 주변에서 형성되고 나서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다 온 존재라는 뜻이니까 처음엔 많은 과학자들이 이상한 해성일 뿐이라고 봤어. 그런데 그 가설은 금방 막히기 시작했지.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 보통 가스랑 먼지를 뿜어내서 밝은 꼬리를 만들잖아. 그런데 오umuamua 아니었어. 꼬리도 없고 가스 구름도 없고 우리가 익히 아는 증발 흔적도 안 보였거든. 그런데도 얘는 아주 약하지만 꾸준하게 가속을 했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밀어주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바로 이 가속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멘붕이 왔어. 중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 태양 복사 압력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물체가 엄청 얇고 가벼워야 해. 그건 또 이건 단단한 바위덩어리일 거야 라는 기본 가정이랑 충돌하지. 하나를 설명하면 다른 의문이 따라오는 시기였어. 오umuamua의 모양도 충격이었어. 회전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패턴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물체가 폭에 비해 길이가 몇 배나 더 길고 길이는 240에서 400m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폭은 수십 미터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였거든. 어떤 모델은 심지어 이게 시가처럼 길쭉한 형태가 아니라 잎사귀나 아주 얇은 원반 같은 평평한 물체일 수 있다고도 봤어. 어느 쪽이든 태양계에서 보던 소행성이나 해성과는 너무 달랐지. 게다가 오umuamua는 회전도 되게 난장판이었어. 회전 주기는 대략 7시간 조금 넘는 정도로 보였는데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막 비틀리듯이 불안정하게 뒤집히며 돌았거든. 만약 얘가 수백만 년 동안 성간 공간을 떠돌아온 물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전이 좀 가라앉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 뭔가 과거에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만들어진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였지. 오umuamua 소식이 퍼지자 과학계만 주목한 게 아니었어. 대중, 언론, 그리고 우주기술 쪽 유명 인물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 그중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였고 그는 이 현상을 가볍게 볼 게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강한 관심을 드러냈어. 민간 우주 관측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들도 과학자들의 판단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지. 오umuamua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자연물체랑 너무 달랐던 거야. 하지만 2017년 당시 인류는 완전 수동적인 상태였어. 과학자들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깨달았을 때는 오umuamua가 이미 태양계를 거의 벗어난 뒤였거든. 탐사선을 쏠 시간도 없고 가까이 접근할 기회도 없고 고해상도 사진을 찍거나 샘플을 가져올 수도 없었어. 남은 건 급하게 모은 원격 관측 데이터뿐이었지. 그 뒤로 수년 동안 논쟁이 계속됐어. 어떤 과학자들은 자연적 설명을 지키려고 했지 예를 들면 오umuamua가 평범하지 않은 해성일 수 있다는 거야. 희귀한 종류의 얼음이 들어있어서 꼬리가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또 다른 쪽은 오래전에 찢겨나간 행성의 파편일 수 있다고 봤고 근데 어느 가설이든 구멍은 있었어. 그러다 더 과감하고 엄청 논란이 되는 가설도 등장했어. 오umuamua가 완전히 자연적인 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생각은 태양 복사 압력으로 밀려서 가속했다면 그게 빅봇 원리랑 비슷한데? 라는 데서 힘을 얻었어. 빅봇은 사실 인류도 연구하고 실험하는 기술이잖아. 만약 다른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런 기술을 발전시켰다면
성간 탐사 장치를 보내는 것도 막 비현실적인 얘기만은 아니게 되는 거지. 물론 그때도 전부 추측이었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거든. 무선 신호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기술의 흔적이라고 말할 만한 뚜렷한 것도 없었지. 결국 오umuam우아는 별들 사이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인류는 답을 못한 질문 하나를 허공에 남겨둔 채로 끝나버렸어.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은 아니야. 왜냐면 성간 손님이 한 번 우리를 찾아왔었다면 그게 유일한 방문자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으니까. 오umuam우아가 관측 범위에서 사라진 뒤로도 과학계는 속으로 하늘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 다들 마음속에 비슷한 집착이 하나 있었거든. 성간 물체가 한 번 지나갔다면 분명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아무도 공개적으로 확신하진 못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어. 차세대 관측 시스템들이 이상한 신호들을 잡기 시작한 거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시작은 심해, 탐사급으로 하늘을 훑는 망원경 데이터 속 작은 흠집 같은 거였어. 어떤 물체가 고속으로 나타났는데 접근 각도도 묘하고 궤도도 태양계 소속 천체들과는 전혀 맞지 않았지. 처음엔 천문학자들도 측정 오차 같은 이변 아닐까 하고 넘기려 했어. 그런데 계속 추적하다가 소름 돋는 걸 알아챘지. 그 물체의 비행 경로가 예전에 오umuam우아가 지나갔던 궤도랑 거의 겹쳤던 거야. 그 정도로 정확한 일치는 그냥 우연이라고 치기 힘들었어. 궤도 계산을 해보니 새 물체도 태양에 포획된 게 아니었고 일반적인 소행성처럼 서서히 감속하는 모습도 아니었지. 움직임이 너무 익숙해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어. 오umuam우아가 돌아온 거거나 아니면 거의 똑같은 무언가가 같은 길을 따라 우주를 가로질러 오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 관측 범위를 넓히자 천문대들이 최소 2개의 물체를 더 발견했거든. 큰 방향은 비슷하고 속도랑 운동 특성도 닮아 있었어. 서로 바짝 붙어서 날아가는 건 아니었지만 궤도적으로 뭔가 연결이 있다는 게 너무 뚜렷했지. 이젠 단발성 사건이 아니야. 예전엔 공상처럼 취급되던 가정이 갑자기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떠올랐어. 오umuam우아 같은 성간 물체가 생각보다 희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번에 가장 큰 차이는 인류가 예전보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야. 2017년과 비교하면 우주 관측 네트워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 지상망원경은 더 민감해졌고 심우주 관측 위성도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됐고 민간 기업들도 데이터 수집에 직접 뛰어들었지. 예전처럼 절망적인 추격전이 아니라 조직적인 추적 작전에 가까웠어. 초기 데이터가 보여준 특징들도 불길할 정도로 익숙했어. 비정상적으로 길쭉한 형태, 혜성 꼬리 같은 징후가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양에서 멀어질 때 살짝 가속한다는 거였지. 이 가속은 중력만으로는 완전히 설명이 안 됐어. 다시 한번 예전의 질문이 더 무겁게 돌아온 거야. 도대체 어떤 힘이 얘네를 밀어주는 거냐고. 물론 많은 과학자들은 최대한 신중하려고 했어. 성간 환경에서는 자연이 정말 기괴한 현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지. 그런데 동시에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물체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개 나타난다는 건 그냥 우연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주 기관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해졌어. 미국 항공우주국, 유럽 우주국,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이 요격 탐사선을 쏴서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나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거든. 이번에는 궤도를 더 일찍 잡아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시간도 있었어. 예전엔 종이 위에만 있던 제안들이 이제는 고위급 회의 테이블 위로 올라간 거지. 민간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그들이 운용하는 우주 센서 시스템이 데이터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몇몇은 공개적으로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일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어. 왜냐하면 이 사건이 우리가 우주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닐 가능성, 혹은 최소한 우주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가능성을 정면으로 들이밀어 버렸으니까. 당연히 호기심만큼 불안도 커졌어. 폐쇄적인 과학 포럼들에서는 민감한 질문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 저 물체들이 그냥 목적 없는 떠돌이들일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냥 지나가는 걸까? 우리를 관찰하는 걸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위험할 수도 있을까? 궤도 계산 결과로 보면 어떤 물체도 지구를 직접 향하고 있지는 않았어. 그건 여론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요소였지. 하지만 태양계를 여러 번 비슷한 궤도로 반복해서 지나간다는 점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 이게 자연현상이라면 왜 이렇게 반복성이 뚜렷하냐는 거지. 일부 과학자들은 같은 천문 사건에서 나온 파편들일 수 있다고 봤어. 예를 들어
다른 항성계에서 큰 천체가 붕괴하면서 생긴 잔해들이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 가설도 곤란한 점이 있었지. 형태와 운동 특성이 너무 비슷하다는 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 자연 파편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 그것도 긴 성간 여행을 거친 뒤에 말이야. 한편 언론은 보도를 점점 더 쏟아내기 시작했어. 대중은 들썩였고 흥분과 혼란이 섞인 파도에 휩쓸렸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오래된 탐사선 무리일 가능성을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어두운 시나리오를 걱정했어. 과학계가 정보를 통제하려고 해도 세상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린 건 분명했지. 이제 성간 물체는 드문 예외가 아니라 현실적인 범주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데이터 확보야. 관측의 매 순간이 값지거든. 왜냐하면 이 물체들이 태양계를 떠나는 순간 영영 사라져버릴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인류가 던져온 가장 큰 질문들에 대한 답도 함께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이 긴장감 속에서 과학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역사는 2017년처럼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다만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성간 물체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게 확인되자 과학계의 초점은 금방 얘네는 어디서 왔나에서 얘네는 도대체 뭐냐로 옮겨갔어. 여기서부터가 진짜 격렬한 논쟁의 시작이었지. 왜냐면 어떤 가설을 꺼내도 지금 우리가 가진 천체물리 지식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리게 되거든. 가장 안전하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가설은 전부 자연물이다라는 쪽이야. 이 관점에선 이런 물체들이 다른 항성계에서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잔해일 수 있고, 큰 별들의 중력 영향으로 밖으로 튕겨져 나와 성간 공간을 떠돌다가 수백만 년을 여행한 끝에 우연히 태양계를 스쳐 지나갔다는 거지. 확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자연적 모델은 여러 가지 이상한 특징을 한꺼번에 설명해야 하거든. 단순히 성간 궤도라는 것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 가스와 먼지 흔적이 안 보인다는 점, 그리고 특히 태양에서 멀어질 때 중력 때문이 아닌 가속이 나타난다는 점까지 하나하나는 어떻게든 설명을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합쳐놓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그래서 어떤 연구팀들은 특이한 얼음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어. 예를 들면 수소 얼음이나 질소 얼음 같은 것들. 이런 얼음은 태양에 가까워지면 승화하면서도 눈에 띄는 꼬리를 잘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물체를 밀어주는 힘을 만들어 가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지. 말은 그럴듯해. 다만 그건 물리적으로 아주 특수한 조건을 필요로 하고, 지금까지 그런 얼음 덩어리가 성간 공간에서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는 게 걸림돌이야. 이런 빈틈들이 생기니까 더 과감한 가설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 그중 가장 논쟁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오umu아무와 같은 물체들이 자연물이 아니라 기술의 산물일 수 있다는 주장이지. 이 관점에서는 이상한 가속이 가스 방출 때문이 아니라 별빛의 복사 압력, 그러니까 빛이 밀어주는 힘에서 온다고 봐. 그게 바로 빛붓의 핵심 원리잖아. 빛붓은 공상과학만의 개념이 아니야. 지구에서도 인간이 이미 이 기술을 시험해 왔고, 태양빛을 이용해 아주 작지만 꾸준한 추진력을 우주선에 주는 방식이지, 물체가 충분히 얇고 가볍고 표면적이 크면 연료 없이도 빛이 계속 밀어져서 속도를 올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엔진도 필요 없고 배기가스도 없고 눈에 띄는 흔적도 잘 안 남지. 이 원리를 관측 결과에 적용해보면 어떤 연구자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 만약 오umu아무아가 비정상적으로 얇은 구조물이라면, 심지어 두께가 몇 밀리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면 태양빛의 압력만으로도 기록된 가속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시가 같은 길쭉한 형태가 아니라 평평한 판이나 원반 같은 형태일 수 있다는 모델이랑도 잘 맞아떨어져. 당연히 자연물이 빛빛에 딱 맞는 형태와 구조로 완벽하게 만들어질 확률은 엄청 낮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인공물 가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해. 물론 논란이 엄청 크지만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성간 물체들은 먼 곳의 어떤 문명이 다른 항성계를 관측하거나 탐사하려고 보낸 탐사장치일 수도 있지.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 덜 자극적이지만 꽤 중요한 시나리오인데, 이 물체들이 이미 작동을 멈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야. 아주 오래된 기술의 잔해가 기능을 잃은 채 성간 공간을 떠돌고 있는, 말하자면 성간 우주 쓰레기 같은 거지. 만약 그렇다면 얘네는 신호를 내보내지도 않을 거고 스스로 궤도를 바꾸는 능동적 행동도 없을 거야.
그냥 주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일 테고 실제로 지금까지 무선 신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도 들어맞아 인공물 가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 지적 생명체의 개입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지. 과학은 가능하면 자연적 설명을 우선해야 하고 설령 그 설명이 복잡하고 아직 미완성이더라도 결국은 새로운 자연 법칙이나 메커니즘으로 풀려온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거야. 미스터리가 나중에 자연으로 정리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반대로 좀 더 열린 접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해. 기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게 곧바로 외계인이 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다른 가설들과 똑같이 데이터로 검증해야 할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말이야. 성간물체가 앞으로 더 자주 발견될수록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중요한 건 어떤 가설이 맞든 오umu아무와 같은 존재들이 과학을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세워버렸다는 거야. 성간 공간에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현재 이해를 흔들어 놓았거든. 동시에 더 깊은 질문도 던져. 인간이 우주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그걸 만든 문명의 수명보다 더 오래 별들 사이를 떠돌며 존재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 말이야. 지금 시점에서는 최종 결론이 없어. 여러 가설들이 나란히 존재하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를 보완하기도 해. 다만 거의 확실한 건 하나야. 오umu아무아와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 막 더 깊고 더 민감한 단계로 들어선 거지. 천문학과 물리학, 그리고 외계 지능에 대한 질문 사이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흐려지는 단계로 오umu아무아와 비슷한 성간 물체들의 정체를 두고 과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터진 뒤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 인류는 더 이상 멀리서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손님들이 생각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 게 사실이라면 직접 연구할 준비를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려. 그 인식에서 출발해서 전례 없는 프로젝트와 시도들이 줄줄이 시작됐어.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게 갈릴레오 프로젝트야. 이건 예전의 외계지능 탐색 프로젝트랑 목표 자체가 좀 달라. 먼 별에서 오는 전파 신호나 레이저 빛을 듣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게 아닐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물리적 증거를 직접 찾는 데 초점을 맞춰 과학적 사고가 중요한 방향으로 바뀐 거지. 만약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흔적이 꼭 신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태양계 뒷마당에 들어왔다가 지나가는 물체 자체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야.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심우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태양계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 연구팀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 혹시 아주 오래전에 온 성간 물체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눈치를 못 챈 건 아닐까? 그래서 달, 라그랑주점, 심지어 지구 근처 소행성들까지도 진지하게 검토 대상이 됐어. 한편으로는 또 다른 아이디어도 점점 이론에서 실행 계획으로 넘어가고 있어. 성간 물체가 지나갈 때 직접 요격해서 접근해 보자는 거지. 자, 이건 보통 프로젝트 라이러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 목표는 멀리서 추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빠른 우주선을 쏴서 가까이 붙고 근접 사진을 찍고 표면 구조를 재고 심지어 물질 성분까지 분석하는 거야. 말 그대로 성간 손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거지. 요격에서 제일 큰 난관은 속도야. 성간 물체들은 태양계 천체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거든. 따라잡으려면 우주선이 엄청 강한 추진 시스템이 필요해. 여러 번 중력 도움을 받는 기동을 조합하거나 더 진보된 엔진 기술을 써야 할 수도 있고 어렵긴 하지만 몇십 년 전과 비교하면 이제 이게 완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게 된 거야. 이런 프로젝트들의 긴급함은 과학자들이 오umu아무아 이전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더 커졌어. 2014년에 작은 천체 하나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태평양 상공, 파푸아뉴기니 근처에서 폭발한 적이 있었거든. 당시엔 그냥 평범한 유성처럼 기록됐어. 그런데 몇 년 뒤에 궤도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속도와 진행 방향이 성간 기원을 시사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야. 성간 물체가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지구와 직접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만약 그런 물체가 파편을 남겼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직접 그 조각을 찾아서 연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바다 밑을 탐사하는 시도까지 이어졌어. 성간 유성이 떨어진 잔해가 해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수집된 샘플들은 아주 작았지만 오히려 질문을 더 키웠어.
그 성분이 우리가 익숙한 운석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거든. 아직 뭔가를 확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예비 결과만으로도 과학자들은 이렇게 느꼈지. 태양계 박물질에 대해 인간이 아는 게 아직 정말 제한적이라는 걸. 비슷한 시기에 우주의 다른 미스터리들도 같이 주목받기 시작했어. 빠른 전파 폭발, 영어로는 패스트 라디오 버스트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됐거든. 이건 몇 밀리초, 그러니까 몇 천분의 1초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의 전파를 뿜어내는 사건이야. 어떤 경우엔 태양이 1년 동안 내는 에너지에 맞먹는 수준이라고까지 말하지. 자연기원 설명들도 많이 제한됐지만 여전히 몇몇 사례는 딱 떨어지는 해석이 없다는 점이 남아있어. 이 모든 조각들, 성간물체, 태양계 밖에서 온 유성, 이상한 우주 신호들이 점점 더 큰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 그림이 말하는 건 이거야. 태양계는 결코 고립돼 있지 않고 주변의 성간 환경과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환경 안에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류의 전략도 바뀌기 시작했어. 몇 반 만에 하늘 전체를 쭉 훑을 수 있는 차세대 망원경들이 성간물체를 조기 발견하는 핵심 열쇠로 여겨져. 일찍 발견해야 과학적으로도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생기고 또 행성방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커. 성간물체가 위험을 줄 가능성은 낮아도 모르는 건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umu아무아 이야기는 질문 자체를 바꿔버렸어. 예전엔 우리가 혼자인가만 묻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도 던져. 만약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다른 문명의 흔적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볼 만큼 충분히 냉정하고 똑똑할까? 이건 미묘하지만 엄청 깊은 변화야. 21세기 우주과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인류는 이제 성간물체를 발견하는 일이 더 이상 희귀한 이벤트가 아니라 어쩌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그때마다 별들 사이 공간에서 온 손님들의 기원, 목적, 의미에 대한 질문은 더 또렷해지고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려워질 거야. 오umu아무아와 성간물체 이야기가 더 이상 희귀한 가설이 아니라 진지한 연구 주제가 되면서 인류는 천문학을 훌쩍 넘어서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됐어. 이제 이건 단순히 궤도 가속 성분 같은 문제만이 아니야. 언젠가 부정할 수 없는 외계 기술의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뚜렷한 성간물체를 발견하는 경우야. 더 이상 특이한 얼음이니 빛의 압력이니 하는 애매한 논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기하학적 특징, 재료, 구조가 확인되는 거지. 그런 순간이 오면 세상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외계 지능이 존재했거나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걸. 그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지?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 세계 차원의 공식 계획은 거의 없어. 세티 같은 곳이나 몇몇 연구 그룹이 외계 신호에 응답을 할까 말까 같은 논의를 해온 적은 있지만 신호가 아니라 기술 유물과 마주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 태양계 안에 떠도는 물체가 신호를 안 내더라도 그 안에는 정보나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 다른 문명의 증거 그 자체일 수도 있어. 어떤 과학자들은 무조건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쪽을 주장해. 인간 역사를 보면 기술 수준 차이가 큰 문명끼리 만났을 때 약한 쪽이 큰 피해를 본 경우가 많잖아. 만약 어떤 문명이 성간장치를 보낼 정도로 발전했다면 그들과 인간 사이의 기술 격차는 상상도 안 될 만큼 클 수도 있다는 거지. 이 관점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물체에 접근하거나 건드리려는 시도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 심지어 지구의 위치나 우리 문명의 발전 정도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으로 큰 실수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 이런 생각은 유명 과학자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어. 조용히 관찰하는 게 먼저 말을 거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두려움이 호기심과 진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 다른 문명이 존재하고 탐사 장치를 보냈다면 그들이 단순히 우주 탐험가일 가능성도 있잖아. 인간이 보이저나 여러 탐사선을 쏘아 올린 것처럼 말이야. 그런 경우라면 그 유물을 연구하고 거기서 배우는 게 인류의 과학과 기술을 엄청나게 도약시킬 수도 있어. 또 다른 가설도 있어. 덜 자극적이지만 오히려 더 깊은 얘기인데 오umu아무아 같은 물체들이 이미 오래전에 멸종한 문명의 유산일 수 있다는 거야. 수백만 년 아니면 수십억 년 전에 발사된 물체일 수도 있어. 그때는
지구의 복잡한 생명 자체가 나타나기 전이었을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 물체들은 살아있는 사자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에서 떠도는 말 없는 잔해, 침묵하는 유적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이 시나리오는 철학적으로도 큰 질문을 던져. 기술은 그걸 만든 생명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인간이 그런 유적을 발견하는 건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그게 경고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긴 호흡으로 인류의 존재를 설계하게 만드는 영감이 될 수도 있지. 어쨌든 한 가지는 거의 확실해. 가까운 미래에 성간 물체가 더 발견될 가능성은 높아. 하늘을 더 깊고 더 자주 훑을 수 있는 새로운 망원경들이 들어오면서 별과 별 사이에서 온 손님의 숫자는 크게 늘 거라고 예측되거든. 그리고 매번의 발견은 과학뿐 아니라 인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까지 시험하게 될 거야. 또 하나 큰 과제는 정보 관리야. 즉시 전 세계로 퍼지는 미디어 시대에는 외계 가능성과 관련된 뉴스 하나만으로도 공포가 확 번지거나 과장되거나 사실이 왜곡될 수 있어 과학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엄청 민감한 과제가 될 거야. 오umu아무아나 비슷한 물체들이 외계 기술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 그래도 이 존재들이 인간의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가 없지. 우리는 생각의 틀을 넓히게 됐고, 우주가 우리가 익숙한 모델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이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거든. 설령 결국 모든 게 자연 법칙으로 설명된다 해도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줄 거야. 오umu아무아 이야기는 명확한 결론으로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거대한 물음표로 끝났지. 별들 사이에 떠 있는 물음표 하나. 그건 인류가 아직 우주 탐사의 초입에 서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 그리고 그 여정에서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는 낯선 물체 하나하나는 단서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우리는 이 큰 우주의 그림 밖에 있지 않다라는 조용한 알림일 수도 있어. 미래에 뭐가 오든 한 가지는 확실히 바뀌었어. 사람들은 더 이상 밤하늘을 예전처럼만 보지 못할 거야. 이제는 익숙한 별빛들 사이 어딘가에 말없이 스쳐 지나가며 우리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어떤 손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으니까.